자, 그러면 풀이합시다. 쉬는 시간 없이 쭉 갈 겁니다. 그래서 세 개 지문 중에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은 수능 지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 위주로 할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지문은 답만 확인하는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페이지, 3페이지 한번 펴볼까?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 그 과학기술 지문 우리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과정, 원리, 그 다음에 구성 요소별 특징 이런 것들 이제 집중적으로 좀 읽어보기로 했고. 일문단 보니까 최근에 이제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해서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줘. 그러니까 실물 촬영한 건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실물 촬영에서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는 다르게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섬세하고 그지 진짜 실물 영상처럼 그렇지 느낌을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모델링과 렌더링 거쳐야 한다. 이거 당위적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필수 조건들이야. 필수 과정들이라고 보셔도 좋겠죠. 과학기술 지문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문단에는 지금 모델링과 렌더링이 뭔데 띄우고 갔더니 모델링은 하고 개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모델링이라는 게 자 어떤 과정이고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치 적용되는지 한번 보자고. 이 문단. 그래서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 크기, 공간적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자 봐봐. 이런 고유의라는 말 나오면 이거 특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부터 표면 특성과 같은 그치? 이런 고유한 값을 세팅하는 지금 단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모델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좀 이제 만들고 설정하고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세 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어쨌든 간에 이때 세 개의 정점은 당연히 이제 삼각형이었지, 그지? 여기 이제 꼭지점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런 삼각형들이, 그치? 자,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은 삼각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뭐한다? 표현한다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작은 삼각형 활용하고 있고, 물체 표면을 그런 삼각형을 활용해서, 그치? 조합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이미지가 지금 제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잘 우리가 머릿속에 안 잡히는데, 너희들 이제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 그치 뭐 컴퓨터 작업하면서 뭐 자동차라든지 그치 뭔가 만들 때 그치 막 3차원 회전해가면서 입체 같은 거 만들잖아 그치 그때 보면 그 자동차 같은 것들 그 물체들이 다 뭐로 이루어지냐면 삼각형의 어떤 형태들로 그치 그 표면을 막 채워져 있는 그런 것들 떠올릴 수 있다면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입체 영상 만들 때 삼각형의 그치 어떤 이 세 개의 정점을 활용해서 물체 표면 드러내는구나 요 정도 단위에서 이해해도 된다고 알겠지? 그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는 사람 없어.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방법은 삼각형을 활용해서 그치? 물체 표면을 다 드러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때 자 삼각형의 꼭지점이 이꼴 정점이야. 그래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자 정점 되는데 이 정점들의 개수는 이 삼각형 정점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아까 과학기술 원리 과정 그다음 구성 요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 잘 봐야 돼. 고정적인 거하고 가변적인 거. 이제 항상 뭔가는 그대로 있고 뭔가는 바뀌고 이런 진술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개수는 물체가 변형돼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입니다. 그지? 그다음에 정점들의 상대적 이번에 위치는 물체 또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요 말에 전제되어 있는 표현은 무슨 뜻이야? 고유의 모양이 바뀌면 위치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변하지 않는 한 하기 전에 변까지 하고 그치? 달라지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변하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치? 변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하면 되겠지. 어쨌든 요거는 이제 가변적인 요소라고 봐야 되겠지. 물론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그러면은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라고 했지만 우리는 쉽게 크기라고 표현해보자. 알겠지? 자 크기의 측면에서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잡아. 정점 사이의 간격이라고 지금 표현했지만 사실 정점 사이의 간격은 뭐의 크기야? 삼각형의 크기와 관련 있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것은 진짜 원래는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자. 근데 멀어졌대. 당연히 지금 어떻게 되고 더 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좁아지면은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진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삼각형의 크기로 이렇게 치환해서 읽었다면 좀 좋지 않았을까?
자, 어쨌든 말 그대로 이제 물체 크기가 그치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삼각형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식으로 그죠 이렇게 표면을 나타내고 또는 이제 회전 또는 이동이라고 나오는데 이때 정점들의 간격 유지 같은 말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 삼각형 크기는 유지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자 삼각형의 크기는 유지된 채로, 그치? 회전축 중심으로 똑같이 회전하거나, 삼각형도. 그다음에 동일 방향으로 똑같이 그 거리 이동한 만큼 이동한다,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 여기, 자, 개수, 위치, 그다음에 크기, 회전 이동이었던, 자, 이 특징들을 이렇게 지금 설명해 줬어. 자, 어쨌든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이번에 점이 아니고 면입니다. 이제, 자, 삼각형 면에는 또 고유의, 그지? 고유 특징, 색과 질감과 같은 것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라고 하지 뭐 등의 나눌 뒤에 놈이 예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각형 면에는 표면 특성들을 저장해 둔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모델링 과정 그치? 설명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보니까 물체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정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삼각형의 면 이런 것들 좀 활용했다. 정보량 좀 많았으면 정리해가면서 읽어도 좋았고 또는 이렇게 지금 이제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읽으면서 긋지 말고 읽고 나서 그으라고 긋고 싶으면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는 이제 이 삼각형 크기가 그치 이렇게 달라지죠. 회전 이동까지 회전 이동하는 것이고 그치? 그다음에 표면 특성은 이제 면에 적용되는 거구나라고 판단해 놓고 정리해 주시면 보기 편해요.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모델링 단독 문제거든. 그치? 그 너희가 약간 여기서 좀 센스가 있는 친구는 3문단을 읽으러 들어가. 자, 들어가는데, 공간에서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는 모델링화된 거겠죠. 그치? 자, 모델링, 즉, 세팅하는 값을 활용해서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이런 관찰의 시점 기준으로 2차원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 1화라고 되어 있어. 그럼 사실 3문단의 주요 내용은 렌더링에 관련된 거란 말이야? 그럼 2번 문제 풀 때는 3문단까지 내용 필요가 그렇게 없을 거예요. 맞아? 렌더링, 이제 우리 모델링 단독 문제니까. 자, 이런 것들도 이 현장에서는 너희들 좀 융통성 좀 발휘 좀 해줘야 돼. 이거 다 알고 풀면은 모델링에 대한 이제 이 기억들이, 그지? 3, 4문단 읽으면서 희석된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단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 문단 딱 첫머리에 모델링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 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호해놨을 건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에 있고, 그치? 이게 어떤 문제인지 딱 발문 딱 확인하면, 이거 단독 문제네. 모델링 얘기 끝나면 바로 풀어도 되겠다. 라고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내는 힘도 당연히 중요하지. 피지컬도 중요한데, 이런 또 전략적인 어떤 측면도 여러분 이제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항상 뭐 시간 부족하고 이런 친구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치? 이번 7무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른 뭐 이제 문학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뭐 시간을 당연히 많이 줄여야 되겠지만은 비문학 풀 때도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푸는가 이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2번 문제 관련해서 자 이제 끊고 와서 바로 푼다라고 하자. 자 이번에 가장 적절한 걸 그래서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정점들의 위치는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뭐 모델링은 뭐라고 했어? 이게 공간적 위치, 표면 특성 뭐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 했단 말이야. 아까 우리 표면 특성 같은 경우에는 색이나 뭐 질감 이런 게 들어갔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지? 정점들 뭐 위치 뭐 면의 위치 뭐 안 보겠느냐 아니지. 다 계산해야 돼. 이제 초기 세팅 값이니까 설정 값이니까. 그지? 이번에 삼각형들을 조합함으로써 물체 복잡한 곡면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치? 삼각형들이 어떤 복잡한 그물 모양 형태로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치? 정답은 2번이야. 이거 개념이잖아. 자, 그 다음에 3번에 하나의 작은 삼각형에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 대한데 이거 고유의라고 했는데 다양한이 붙어. 이제 고유의 색, 고유의 질감을 드러내는 표면 특성이었단 말이야. 만약 그 정답은 2번인데 선생님 4번, 5번을 왜 안 하시는데요? 공간상 위치한 정점도 2차 평면 존재할까? 3문단 첫 문장 나왔던 렌더링 개념. 그래서 그 다음에 관찰 시점도 렌더링 개념. 그래서 이거는 모델링과 층위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바로 스킵 해버렸어. 그러니까 3문단 1문장까지만 읽었을 때 이제 모델링 얘기 더 안 하겠구나 하고 넘어왔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4번, 5번이 모델링 얘기가 아니라는 건 정도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3문단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3문단 첫 번째 문장은 읽었으니까 두 번째 문장부터 갈게요. 자, 렌더링 개념 나왔고 그 다음 문장. 자,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을 우리는 화소라고 우리 지난주에
그 기술적인 두 개 이렇게 화소 개념을 했었는데, 잘게 나는 점을 우리는 이제 화소, 그다음에 정해진 개수의 화소 결과고요. 이미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이제 화면을 표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일종의 뭐야? 초기 값, 이제 초기 세팅값 이렇게 좀 설정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화면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 다시 뭐뭐 등을 나왔으니까 이 화소값이라는 것은 수치화로 숫자로 표현될 건데 이런 것들 이제 밝기 또는 색상 이런 걸 드러내는가 보다. 그래서 화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저 정해진 개수의 그 화소마다 화소값이 부여가 되구나. 그렇지, 여기까지. 그리고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원리가 우리 뭐라고? 원근이에요. 그치? 자, 원근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활용해서 화소값을 지정하면서 멀리 있는 경우는 좀 작게 내지 좀 흐릿하게 이렇게 보일 것이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또는 뭐 진하게 이렇게 보이겠지. 어쨌든, 자, 이런, 원근을, 그치? 자, 화소값 지정을 통해서 원근을 구현하고 있다. 라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의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밝기, 그림자 등을 고려해서 화소값을 정해줌으로써, 그러니까 너희가 딱 읽었을 때 이거 다 긋는 게 아니고, 표면 특성을 활용해서 바탕으로 화소값을 정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인과적 관계란 말이야. 맞아? 앞에 있는 표면 특성은 변수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1번 문제 같은 경우 2번 선택지에 자, 그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이라고 이걸 좀 주어서 표면 특성은 그지? 자, 화소값에 의해 결정된다니까 화소값을 뭐라고? 변수로 잡아버렸다는 거야. 근데 지문에서 실제로는 뭐가 변수라고? 표면 특성이 변수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그래서 인과적 봤을 때 정답은 2번이다.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표면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화소값이 그치? 표면 특성에 의해 결정돼. 아니, 자, 이런 것들도 잘 좀 체크하자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정보들 사이에 어떤 관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 철학 지문, 사회 경제 지문, 그치? 이런 것들 읽을 때는 좀 추론적인 사고, 주관적 사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만, 과학 기술 철저하게 어떤 관계들, 그치? 객관적인 어떤, 자, 의미, 이런 것도 좀 주목해줘야 돼요. 알겠니? 자, 어쨌든 계속 갈게. 자, 물체 입체감을 구현한다. 그래, 아까 우리 지금 이제 3D 이 애니메이션 영상 같은 것들이, 그치? 실제 촬영한 것과 같은 어떤 생동감 줬던 그 이유가 얘네 둘, 그치? 모델링하고 렌더링 거쳐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그치? 입체 영상 구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입체감 구현한다. 그래서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이제 프레임 틀이 형성된다고. 자, 이를 화면 출력 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하면 요 프레임 하나만 놓고 보면 일단 뭐야? 멈춰있는 영상이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머리가 딱 번쩍한 친구들은 요 프레임이 여러 개 있으면 뭐 하는 영상? 움직이는 영상. 그게 뭔데? 동영상이잖아. 동작, 움직일 동작. 안 그러니?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보니까 이런 모델링, 렌더링 반복한다. 그럼 이걸 뭐가 많이 만들어진다? 프레임이 많이 만들어질 것 아니야. 맞지? 그럼 이 프레임들을 이제 순서대로 표시하면 뭐가 되는 거야? 프레임들이니까 그치? 복수란 말이에요. 동영상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레임만 딱 봤을 때는 정지 영상처럼 보이지만 여러 영상, 그치? 여러 프레임들이 그치? 합쳐져서 연속 재생되면 동영상이 된다. 입체 영상. 그치? 그래서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다. 그렇지. 모델링으로 지금 뭐야? 아까 초기 설정 세팅한다고. 그리고 그 결과 통해서 렌더링을 그치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정점의 개수가 근데 자, 리을수록 나왔으니까 이건 증가 정보거든. 읽을 때 제발 이런 것들 체크해라. 자,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대. 그리고 해상도가 높아서 출력 화소의 수가 그치? 그러니까 화면으로 나타나는 그 점의 수가 많다. 아까 화소를 점이라고 했거든. 그치? 요 점의 수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뭐 할 때 맞을 리을 속도 나왔네? 연산, 계산량이 또 많아. 그치? 이런 식으로 또 인가. 근데 다만 비례비례로 지금 묶여있단 말이야. 그래서 연산 시간이 조금 뭐에? 길어지는 그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이때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우리 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미처 계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병목현상 우리가 막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처리가 연산이 좀 딜레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프레임이 완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럼 요걸 지금 우리는 일종의 피해 상황으로 잡았을 때
밑에 있는 요 기억, GPU가 바로 이제 자, 이런 G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대안, 해결책이다라고 봐야지. 그래서 그래픽 처리 장치가 얘는 철저하게 뭐만 처리한다고? 그래픽과 관련된 데이터만 처리하는 그런 장치겠죠. 그래서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누구? 코어를 수백 수천 개씩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 GPU의 핵심 부품, 핵심 장치는 바로 요 코어가 아니겠는가. 그치? 요 코어가 아까 위에서 CPU가 하지 못했던 하나 하면서 그치? 너무 오래 걸렸던 그런 것들을 뭐 해주는 단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야지. 그래서 자,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수행합니다. 그래픽 연산에만 딱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연산은 수행 안 하니까, 그지? 얘는 빨리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여기서 조심했어야 돼. 요 구간이 이제 좀 봤을 때는 좀 위험 구간이었는데, 봐.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한다. 분명히 아까 오래 걸린다 해서 S로, 그치? 그래픽 처리 장치 나오고, 그래픽 처리 장치 안에 코어가 들어갔으면 더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저속입니까? 여기서 조금 너희들이 좀 의문을 가졌어야 됐다고. 자, 요게 중요한 게, 만약 1대1로 붙으면은, 자, CPU, 네, P라고 적을게. 그 다음에 GPU. C로. 자, CPU랑 GPU가 1대1로 붙으면 누가 더 빠르다고? CPU가 더 빠르대요. 그런데 얘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 얘는 봐봐. 이 프레임들이 그지 미처 지금 연산되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1대1 처리하면 한꺼번에 많이 한단 말이야. 봐봐. 하지만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되는 경우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유인데 밑에 이거 다 밑줄 그었다면 곤란하다고. 읽어놓고 너희가 생각해보라고 봐. 자, GPU는 한 번에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 그러니까 자 처리해야 될, 연산해야 될 데이터들을 전송하는 어떤 이제 과정 자체는 비슷합니다. 순서대로 전송한다라는 점. 다만 이때 이 코어에 전송된 이 전체 코어의 이 하나의 이제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 각 코어에 지금 이제 전송된 데이터도 있을 거 아니야? 이 각 코어가 모든 데이터를 뭐 한다고? 동시에 연산을 한다. 그러니까 CPU는 하나 하고 끝내고 이랬다면 자, 우리 GPU는 일단 하나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속도는 1대1 속도는 좀 느리지만 이걸 뭐 한다고? 한꺼번에 연산해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속인데 왜 고속이냐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했을 때 만약에 밑줄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체크해보라고 하면 요렇게 지금 그었어야 됐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하나 처리의 속도는 느리지만 동시에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치? 그 코어라는 것이 그치? 수백 수천 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코어의 수백 수천 개라는 것은 결국 한꺼번에 뭐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됐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었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고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GPU의 어떤 역할 기능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해줬고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들 몇 개 풀어볼게. 자, 아까 1번 문제 내가 적절하지 않은 건 2번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뭐 다른 선택지 한번 보자. 자 맞는 말들이지. 1번에 자연 영상은 모델링 렌더링 단계 거치지 않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영상이니까. 자 우리 지금 모델링 렌더링 단계 거치는 건 입체 영상 그치? 이제 가상의 우리가 만들어낸 영상이고 다음 3번에 물체 원근감과 입체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한다. 그게 지금 뭔데 바로 렌더링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4번에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해상도와 연산량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였거든요. 그치? 그거 맞는 말이죠. 5번에 병목 현상은 뭐야? 막혀. 딜레이 되는 거였어. 그치? 그래서 연산할 데이터 양이 처리 능력을 초과할 때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처리 능력보다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미처 처리가 안 되는 상황, 막히는 현상. 정답은 2번이었고 다음 2번도 아까 설명했으니까 2번 넘어갈게. 자 3번인데 GPU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 1번에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 시간이 봐봐. 어쨌든 동일 개수 정점 위치를 연산한다고 할 때 그때 만약에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코어의 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데이터들도 뭐야 한꺼번에 그지 한 번의 명령에 한꺼번에 처리될 것 아닙니까? 그 연산 시간이 짧아지죠. 그지? 다음 2번에 10개 연산하기 위해서 10개 명령은 아니고 1개 연산 명령을 내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1개 코어만 작동할 때
자, 이게 동시 여러 개 코어, 수백 수천 개 코어가 작동하는 게 아니고 한 개 코어를 작동해. 이제 그러면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시간은 한 개의 코어를 가진 CPU의 연산. 여기서 말하는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는 GPU의 한 개의 코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1대1일 때는 아까 비교급으로 뭐라고 했어? 누가 더 조속이라고? GPU가 더 조속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저 이제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CPU 연산 시간보다 뭐하다? 저속, 느리다.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항상 뭐 저속, 고속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비교급 나오는 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뭐 부등식으로 좀 표현해 놓는다거나, 그렇지? 1대1일 때는 그죠? 당연히 우리가 A와 B라고 하자 내가. A CPU가 더 빨랐다. 그런데 만약에 다 대 다로 붙으면 그때 누가 빨랐다고? GPU가 빨랐다 이거야. 그지? 왜 한꺼번에 처리가? 얘는 다 하나씩 처리해. 순서대로. 얘는 한꺼번에 처리한다. 이 정도는 지금 내가 많이 판단해놨다는 거지. 이런 비교급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비교급에다 나오는 이야기들, 또는 이제 이 생각들을, 인식들을 잘 안 해준다고, 여러분. 너희들 평가 문제 왜 푸냐? 평가 문제, 그 지문들을 왜 읽느냐라고 물어보면, 너희가 뭐 많이 맞춰서 너희들 어떤 뭐 만족감? 뭐 이런 것들 위해서 푸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문이, 그치?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문제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런 걸 보는 거야. 안 그래? 뭐 평가원 지문 이제 뭐 내가 잘 읽는다고 그 똑같은 지문 수능에 나오니?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문의 패턴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구성할 때에서 뭐가 오답의 어떤 이제 그치?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겁니다. 4번에 정점 위치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전제는 지금 기억이야. 기억. 그러니까 기억 원래 동시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연산을 얘도 하나씩 처리해야 된다면 좀 동시가 아니라는 거지. 그지? 자, GPU도 만약에 동시에 처리가 안 된다면, 자, 다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한 개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에, 자, 봐봐. 한 개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란 경우는 뭐야? 각각 하나씩 처리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무슨 뜻이야? 동시에 지금 처리가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 셈이 지금 꺽쇠 친 노란색 두 가지. 그러니까 결국 뭐 한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처리되지 않고 얘도 하나씩 처리가 되면은 하나씩 처리하는 시간과 뭐야? 같다라는 얘기 좀 하고 싶었다는 거지.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3번 되게 매력적 오답이었고, 너희들 비교 판단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4번에서는 요 지금 쌤이 노란색 친 이거네.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이 있다고 하자. 근데 요 1, 2번의 표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의미는 같았단 말이에요. 됐지? 그래서 동시 처리 안 하면 한 개씩 그냥 뭐 별개로 처리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결국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GPU의 의의는 어디에 있다? 동시에 처리하는 데 있다. 요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요게 오답률이 가장 높았지. 그치? 4번보다는 이게 훨씬 더 높았어. 자, 다음에 5번에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해야 할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자, 처리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한 개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다. 이게 봐봐. 이게 아까 코어에 지금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 똑같이 공통점이었다고. GPU든 뭐야? 순차적으로, 그렇지? 순서대로 전송한다라고 했거든. 맞지? 그러니까 요때는 코어에서 그렇지? 자, 한 개 데이터를 그렇지? 한 개 코어에 전송하는 10개 데이터 10개 코어에 전송하는 거 10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전송할 때는 순서대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한꺼번에 개념이 아니었다. 그래서 같을 수가 없지. 10개가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맞죠? 이건 뭐.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여기서 뭐 그림 저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당시 뭐 수능에서 이제 뭐 요 그림 나와가지고 막 논란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자, 장면 1, 2, 3에 따라서 이게 지금 뭐야? 모델링이냐, 렌더링이냐, 요걸 좀 찾아내는 거였단 말이야. 자, 그래서 1번 선택자 한번 봐봐. 장면 1에 렌더링 단계 꺽쇠면 렌더링. 그럼 당연히 뒤에 뭐가 렌더링과 관련된 지금 층이 정보가 와야 된단 말이야. 같은 범주가. 그래서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윗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 아까 우리 뭐였어? 뭐 밝기나 뭐 색상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의 표면 특성을 화소값을 구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표면 특성 자체가 말 그대로 밝기와 그렇지? 색상인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화소값을 구해? 안 그러니? 그래서 이거 렌더링 단계에서는 것이 이제 이 화소값이라는 게 표면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안 보이는데 구할 수가 없으니 그지? 적용되지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2번 사진 찍어보세요. 자, 장면 2, 모델링 단계 꺽쇠차. 자, 모델링 단계야. 그래서 보니까 점점 뭐하고 있다고? 커진다고. 뭐와 관련된 겁니까, 지금? 풍선. 즉, 요 물체 크기가, 그치? 변화했다, 이거예요. 맞아? 그래서 2번 사진 봐. 결국 풍선의, 자, 여기서 봐봐. 물체의 크기는 커지지만, 정점의 개수는 아까 뭐야? 이미 정해져 있어. 그죠? 정점의 개수는 고정이었다고. 그 변하지 않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유지되겠다라는 말이지, 그치? 3번에 모델링 단계, 자, 이거 다시 꺽쇠 쳐봐. 그리고 정점 사이 거리 밑줄. 이걸 지문에서 거리를 뭐라고 표현했어? 간격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선생님이 아까 정점 사이의 간격, 거리를 뭐라고? 삼각형의 크기라고 표현했거든. 됐지? 그러니까 물체 크기 커질 때 뭐가 커진다? 삼각형 또는 정점의 그치? 그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같은 동의어였다. 이거 찾아서 이제 바꿔내는 거예요. 3번까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장면 3의 모델링 단계 꺽쇠 치세요. 자, 장면 3이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됐던 게 봐라. 풍선이 우리가 물체야. 맞지? 자, 진술 보면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고? 커지지 않고 모양이 유지야. 이제? 자, 그리고 네모는 풍선과 하늘로 날아올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라고 했지. 점점 멀어져서 작아졌다라는 게 아니야. 그럼 요거는 철저히 지금 뭐야? 관찰. 시점이니까 또 렌더링인 것이고. 그치? 위에 커지지 않는 건 이제 더 이상 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그지 더 이상 뭐야? 크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좀 구별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장면 3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됐어야 돼. 자, 그래서 4번 시리 보시면은 그래서 모델링 단계라고 물어봤으니까 위에 있는 지금 뭐야? 크기와 관련된 지금 얘기. 그치? 첫 번째, 두 번째 줄 요거 지금 활용을 했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이 크기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삼각형의 크기는 커져 작아져. 커지는 것도 작아지는 것도 아니다. 유지 이렇게 가야지. 맞지? 크기 그대로니까 삼각형 크기도 그대로일 거 아니야. 정점들 사이의 간격, 거리도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얘는 정답 4번. 오케이? 5번 설치 봐. 자, 렌더링 단계 꺽쇠 쳐봐. 어쨌든 렌더링 단계 지금 이제 얘는 뭐라고? 시점인 것이지. 멀어졌다고 이게 작아진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물체의 뭐야? 고유 크기는 그대로 두는데 시점상 멀어지는 어떤 이제 효과일 뿐이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자 전체 화면에서 화소컷이 보여되는 화소 개수 아까 우리 화소 개수도 고정이 미리 정해져 있었거든. 그래도 어쨌든 렌더링 얘기하지만 요 멀어지는 것 때문에 그지 크기가 작아지니까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식의 판단했다면 잘못했다는 거지. 바뀌지 않습니다. 정답 4번.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자 4번이었어. 그죠? 자, 두 번째 수능 지문 한번 가볼게. 요거는 지문은 좀 짧았지만, 여러분들 좀 이제, 쌤이 한번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그 이미지화가 요즘 조금 대세란 말이에요. 과학기술에서. 요즘 그림 잘 안 줘요. 자, 지금 여기 두 번째 지문에 따르면, 우리 여러분 뭐, 이제 부모님 차 타보거나, 어떤 뭐 다른 차 타봤을 때, 그죠? 운전석 고속 사이에 있는 자 이 패널에서 그치? 자 우리 차 뭐 후진한다거나 그죠 할 때 위에서 우리 차를 찍어서 이제 보여주는 것과 같은 화면 혹시나 본 적 있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그 영상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원리와 가정에 대한 진술이었거든. 그러니까 요즘 이제 패턴이 이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생소한 장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자.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대. 그래서 이 중 차량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서 차량 주위 360도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과 봐봐.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인데 위에서 내려다 본 것 같은 영상을 보여주니까 너 여기서 뭐가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했는데? 이거 궁금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영상 만들어 자, 차 안에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한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의 자, 이 원리 그치? 그러니까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해야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이 문단 한번 가보자고.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 우리 집 여기 있는 자 칸칸이지 원고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 이따가 보자. 자,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그 카메라가 전후 차량 카메라가 자 차량 뭐 전후 좌우 이렇게 있지? 그치?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면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 얘네들 다 광각 카메라일 건데 큰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다 보이는데 그런데 사각지대가 주는 장점도 있는데
빛이 렌즈를 지날 때 광각 카메라니까 그치? 자, 빛이 렌즈 지날 때 렌즈 또 자 물결차 고유 또 나왔다. 그치? 응. 이 렌즈가 가진 고유의 곡률로 인해서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 그다음에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이걸 우리는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 그러니까 상해 왜곡은 다시 그 변수가 뭐였다고? 렌즈 곡률 때문에, 그치? 곡률이 더 큰 놈은 더 볼록할 거고, 그치? 곡률 더 작은 놈은 뭐 덜 볼록할 거고, 그럴 건데, 어쨌든, 이런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럼 어쨌든 간에, 자, 지금 요 카메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곡률 때문에 상해 왜곡, 형상, 모양의 왜곡이 일어난단 말이지.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 카메라 자체의 특징 같은 말 네 글자 뭐라고? 다섯 글자네. 고유의 곡률이라고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유의 곡률을 우리는 다른 말로 네 글자 내부 변수 이렇게 따로 부르겠답니다. 그 여기서 뭐 칠을 좀 맞춰주면 좋겠네, 그치? 그래서 어쨌든 카메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 고유의 곡률, 이걸 이제 우리는 내부 변수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왜곡 계수라는 또 이제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왜곡 계수를 안다면, 그치? 이 곡률을 그치? 바탕으로 한 왜곡된 어떤 이제 수치 계수를 안다면은 그것을 뭐 한다고? 그래, 영상에서 보정하는 데 활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왜곡 계수를 활용해서 그치? 보정이 들어가면, 저는 이제 휘어지고, 그치? 자, 또는 볼록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그치? 평평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래서 왜곡 모델을 설정해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그래서 왜곡 배수를 활용해서, 그치? 왜곡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보정한다면, 보정은 바로 잡다, 야. 자, 그래서 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질까? 차량에 이제 이렇게 장착을 해놨는데 뭐 바람이 분다거나 또는 뭐 차량과 접촉사고 때문에 그렇지 탁 틀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설치된 각도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기울어짐, 장착의 어떤 이제 기울어짐 같은 것들을 우리는 또 이제 뭐야? 외부 변수라고 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기울어짐, 장착 자체의 그래서 이거를 외부 변수라고 하는 것이고, 내부로 구분한 건 너희들이 알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부 자체적인 어떤 특성인 것이고, 그렇지? 외부적인 것은 지금 말 그대로 설치 과정에서, 그렇지? 또는 설치된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변수들, 그렇지? 어떤 상황들, 문제점들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상황. 그래서 촬영된 영상과 실세계 격자판을 비교하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할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왜곡 보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왜곡 변수 같은, 자, 다시 외부 변수 같은 경우에는 실세계 격자판하고, 그치? 우리 영상 속 그 격자판하고 이걸 비교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틀어졌고 어느 정도 휘었고, 그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정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위랑 좀 다르지, 그치? 내부 변수일 때는 개수를 그지 활용해가지고 요 렌즈에도 뭐 볼록한 정도, 그죠? 오목한 정도를 통해서 보정했고, 기울어진 정도는 실제 격자하고, 그죠? 실세계 격자판하고 요놈을 찍어내고 있는 그 격자판하고 비교를 해, 그치? 얼마나 회전하고 얼마나 휘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정한다. 오케이, 좋아. 그래서 어쨌든 자 내부든 외부든 변수들을 보정하게 되면, 그치? 일단 지금 뭐 한다고? 그래, 왜곡된 것들을 다 지금 이제 소거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우리에게 한 개 더 중요한 게 있다. 1문단에 따르면은 이 지금 기술은 전후좌우 장착된 카메라 오케이 얘네가 지금 잘못 찍어낸 거지, 또 왜곡된 부분들 다 보정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뭐 해야 된다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야 돼. 위에서. 요거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 원리를 알고 있다면 이제 이 문단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정된 영상들이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본 것과 같은 거지 효과를 나타내는 또 장치 기술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주목해야 된다고, 3문단. 자, 3문단. 자, 그래서 왜곡 보정이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 자, 내외부의 왜곡이, 자, 보정이 끝이 났고, 영상의 점들에 대응한 3차원 실세개의 점들을 추정해서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자, 원근 효과 제거 같은 말 뭐라고? 예, 시점 효과, 시점 변환이라고 좀 부른대요.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시점 변환이란 왜냐? 자, 우리 그 3번 문제 한번 보면은 3번 문제에서 지금 요거를 뭐해? 위에서 아래로 찍었잖아. 내려다 본 것의 영상으로 좀 되어 있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전방이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원근 효과로 이제 우리가 구현한다. 운전자가 지금 바라보는 어떤 지금 상태에서 찍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요런 형태가 됐다. 이제 원근이랑 멀면 이제 작게 보이고 가까운 거 크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방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뭐 D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좀 개떡같이 그렸지만 이거가 좀 이미지가 좀 필요했다. 자, 그래서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 자, 카메라가 3차원 실색을 2차원 영상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한다는 것은 이거 너희가 어떻게 읽어야 돼? 2차원 영상.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영상 이렇게 읽어줬어요. 그지? 자, 그래서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 크기 변화가 뭐 해야 된다고? 없어야 된다. 이 말인즉슨 바꿔 말하면 뭐 해야 된다고?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뭐가 없어야 된다? 원근이 없어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내가 운전할 때는 여기 있는 요 A가 멀리 있어가지고 아니, C가 더 멀리 있어서 작게 보이지만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은 얘네 둘의 크기가 뭐 할 수 있다고? 같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원근 효과가 사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자 우리 뭐 인덱스 나오겠지만 인덱스 자 기억은 그냥 촬영된 영상이고 니은은 왜곡을 보정한 영상이고 디귿을 이제 뭐까지 했다고? 시점 변환까지 한 영상이란 말이야. 이것의 관계들 좀 기억 좀 해줘야 돼. 알지? 응. 자 그리고 밑에 왜곡이 그러니까 너희들 문제 풀 때 요게 이 인덱스 니은이 사실은 어디에 있다면 이게 2문단에 있었다면 너희들이 문제 풀 때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이게 지금 3문단에 있다 보니까 왜곡이 보정된 영상이 지금 뭐를 시점 변환이 끝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인덱스 매겨졌으니까 여기 안에 지금 뭐야? 아 시점 변환도 지금 전제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할 식상인 거예요. 이건 되게 트릭이에요. 왜곡이 보정됐다고 했지 시점 변환이 되었다고 안 했어. 그래서 왜곡 보정된 영상 말 그대로 시점 변환 이전에 지금 이제 내 외부 변수만 지금 이렇게 보정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색의 격자판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 대응 관계를 가상적 벽을 이용해서 기술할 수가 있대. 그래서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영상의 점들을 격자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 크기가 실세계에서와의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나고 2차원 영상을 통해서 이제 뭐 한다고? 그래 우리는 아 이게 지금 뭐야 2차원 영상 아까 내가 어떻게 이런 거 위에서 내려다보는 영상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 말인즉슨 결국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자 결국 이제 봐 자 이 영상점들과 격자 모양 그 다음에 격자가 상대적 크기가 실세계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그지 뭐 보정도 했다 이겁니다. 이때 보정은 시점 변환을 했대. 그치? 그래야지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니 2차원 영상 얻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하게 되면 이런 이제 영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들이 이제 정확하게 구현된다 이겁니다. 왜?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니고 그치? 네 대니까 그치? 네 대였던 이제 카메라에 따른 합성 영상을 만들어 정확한 그치? 위에서 내려다보는 영상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한번 가볼까? 자, 뭐 내용 확인하는 문제니까 자, 1번 선택지. 아니, 어떻게 360도를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 360도 촬영하는 게 아니고 이제 360도 마치 뭐야? 촬영한 것과 같은 듯이 전후 좌우의 카메라를 활용해서 그 효과를 나타내. 뭐 안 해봐도 아니고. 2번에 자, 외부 변수 밑줄. 세모 한번 쳐봐. 만약에 외부 변수를 내가 세모 인덱스 잡았다면 외부 변수 말 그대로 설치 과정이라든지 그치? 또는 그 이후에 어떤 외부 충돌 뭐 관련해서 일어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카메라 자체 요거 역세모 쳐봐. 이건 지금 어디 있는 건데 카메라 자체니까 뭐라고 봐야 돼? 렌즈 자체의 그치 공유를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층위가 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 그치 내부 외부 나면 이항대립 요소니까 이런 것들 지금 뭐야 짬뽕 믹스 시켜가지고 너를 혼동을 좀 야기시킨다. 3번에 차량의 전후좌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 영상으로 합성한 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늘 얘기해 과학기술은 원리 과정이라고 보정하고 합성하잖아. 그지? 보정하고 그 다음에 시점 변환하고 합성한다고. 만약 근데 무슨 합성하고 왜 그 보정을 해? 순서가 안 맞잖아요. 4번에 영상이 중심으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는 것은 자 왜곡 모델을 설정해서 보정할 수 있다. 크게 지금 자 멀수록 크게 휜다는 건 지금 뭐야 이거? 공률이거든. 그지? 아까 공률 아까 지금 이 문단에서 공률이라는 게
그 볼록하게 튀어나온 또는 휘어짐이라는 개념이 내가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지? 그때 그걸 어떻게 해결했다고? 왜곡 개수를 활용해서 왜곡 모델 설정해서 보정한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층이 딱딱딱 떨어지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그지? 예. 자, 다음에 5번에 다시 한 번 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은 몇 차원? 2차원. 그치? 예. 차원이 달랐네요. 자, 다음에 2번인데, 그래서 2번 문제 펼쳐봐. 내가 봤을 때는 3번 문제, 또 3번 문제지만은 2번에 대한 오답도 꽤나 높아. 오답 비율이. 자, 그래서 기억이 그냥 단순 촬영한 카메라고, 카메라 영상이었고, 그 다음에 니은이 보정 들어간 거였고, 디귿이 시점 변환까지 들어간 영상이거든. 자, 1번에. 기억에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해서 확보한 시야각은 니은에서는 작아지겠군. 아니, 이게 지금 니은은 왜곡 고정된 영상이잖아. 그치? 이거 시야각이, 그치? 이게 뭐 사각지대를 이제 뭐 웬만하면 다 이제 뭐 이제 없애준다 뭐 이런 것이지. 그치? 시야각을 조절하는 개념은 아니었다는 거여서 시야각 조절이 아니고 내외부 변수를 말 그대로 바로잡는 과정이니까 시야각이 지금 그 주어로 나와서는 안 됐다. 2번에 자, 그래서 보정된 영상에서는 촬영된 영상, 이거는 아무런 지금 보정이 안 한 그냥 일반 촬영 영상이야. 자, 기억과 마찬가지로 니가 좀 공통점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그래 봐봐, 이게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인다. 거리가 멀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인다는 거. 이거 지금 너희가 두 글자로 표현하면 이거 뭐라고? 원근형. 맞아.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은 아직 뭐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시점 변화, 원근 제거가 안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아까 인덱스가 어디 있다 보니까, 인덱스가 3문장, 첫 문장에 있다 보니까, 이게 시점 변환도 적용된 것과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 사고 과정 속에서 당연히 왜 시점 변환을 읽고 내려오고 니은이 나오니까 니은도 이제 시점 변환이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사고를 하게끔 유도해버렸다고. 너희들이 실수를 유도해버렸다. 이해되나?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두 영상에서는 그렇지 원근 효과 살아있을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자, 니은에서는 기억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이 보정되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 아까 렌즈의 곡률은 아까 앞에 뭐가 붙어 있었어? 내가 따로 안 적었지만 앞에 뭐에? 고유의 곡률이라고 했어. 근데 무슨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이런 변수 주면 안 된다고요. 고유는 알겠지? 고유의 붙는 순간 변수는 없어요. 알겠어? 자, 4번에 니은과 즉 고정된 영상과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해서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 디귿은 위치 변화를 보정한 디귿은 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 그죠? 이건 지금 이제 보정한 디귿은이 아니고 이건 니은이라고 봐야지. 그리고 위에는 니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이라고 봐야 돼. 카메라 또 기울어지면 왜곡을 바로 잡은, 그러니까 기울어짐에 대한 왜곡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지금 니은 주어를 좀 뒀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고 니은이어야 되고 당연히 비교급은 기억이어야지. 맞지? 자, 후설된 영상을 봤을 때, 이제 그 지문을, 그 설명을 봤을 때, 디귿이 아니고 니은이 지금 와야 될 자리였다. 그 다음에 5번에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던 것이 디귿에서 보정되었겠고, 그래서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은 자 니은에서가 아니고 니은에서 이미 뭐야 바로 잡혔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니은에서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이 아니고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기억에서 그치? 일어난 것이고 이것이 어디에서 니은에서 보정되고 요 니은이 다시 이제 어디 디귿으로 가면서 뭐까지 원근 효과까지 다 제거가 되면서 그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정답은 2번. 이거 되게 어려웠어 사실. 선생님 봤어요. 이거 3번보다도 더 생각이 좀 더 많았을 거다. 자, 3번 문장 풀어볼게. 자, 1번. 자,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 자, 제거되기 전이니까 지금 뭐 시점 변환을 안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원근 효과가 살았다는 거지. 그 원근 효과 살았을 때는 너희가 뭐 해야 된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뭐 운전하는 과정에서 그지 정밀을 주시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봐야 된다고. 선생님 밑에 그런 요분이. 이해되나? 그러니까 자,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그지? 윗변이 어떻게 아랫변보다 기냐? 윗변이 아랫변보다 짧지. 아, 윗변, 아랫변 모르진 않겠죠. 몰라. 자, 짧은. 이번에 시점 변환 전의 영상 또 같은 말이야. 그러면은 또 뭐, 원근효과 제거 전이야. 맞지?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D가 어떻게 C보다 더 작냐? D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더 커야지, 원근효과. 그러니까 원근효과가 제거되기 전이니까 가까이 있는 게 커야 될 건 아니야. 안 그래? 3번에. 이거 지금 너희들 그 PQ 같은 경우에 이것도 트릭이었다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실제 격자판하고 지금 호응하는 거지 뭐였는데 이거 지금 PQ 이무의 점이라고 막 되어 있거든. 그치? 그래서 이무의 점이고 우연찮게 지금 A와 B라는 지금 이 직선 위에 그냥 뭐야 찍혀 있었을 뿐이야. PQ가 각각 그냥.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B와 PQ 간의 대응관계, 선과 그 점의 대응관계를 이용했다라는 진술은 그 어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세계 격자판하고 그제 대응관계를 잡았었단 말이지. 무슨 대응관계야? 선하고 점. 이제 잘못됐. 그다음에 4번에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죠. 이 B에 대한 지금 뭐야? A의 상대적 크기가 지금 주어입니다. 문장에. 봐봐. 그래서 가상좌표계를 이용해서 시점을 변환하기 전 영상에서보다 자, 시점을 이제 변환을 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것으로 그치? 바꿨을 때 더 뭐했다고? 커진 것이다라고 돼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자, 원근 효과가 지금 제거되기 전에는 가까운 요 B, 먼 A가 훨씬 갭이 컸을 거라고. 맞지? 가까운 놈 더 크게 보이고, 그치? 길게 보이고, 먼 놈은 더 작게, 짧게 보일 거니까. 근데 원근 효과 제거하니까 그래도 갭이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뭐 했다고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거. 이 말인즉슨 A가 상대적으로 지금 뭐야? 멀리 있어서 짧아야 됐는데 원근효과 제거하니까 상대적으로 긴 폭으로 지금 이제 그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B에 대한 생략하더라도 A의 상대적 크기는 영상 고정이란다. 시점 변환 전보다 훨씬 더 시점 변환 이후에 좀 더 길어졌다라는 진술이 타당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B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시점 변화하면서 좀 줄어들고, 그렇지? A는 좀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요 관계도 알았다면 이제 정확하게 B에 대한도 살려서 너희가 찾을 수 있었는데 이거 몰라도 원근 효과 제거하니까 A는 좀 더 뭐했다고 길어졌다, 그렇지? 멀리 있어서 작았어야 되는데 짧았어야 되는데 사라지니까 길어졌다 이거야. 요거만 캐치해도 4월은 맞는 말로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B도 역시 상대적인 거니까. 그죠? 가까이 있는 놈은 결국 뭐야? 더욱더 좀 이제 좀 줄어들게 되는 거지. 멀리 있는 놈은 조금 더 뭐야? 항상 커지게 되는. 이제 그게 뭐야? 원근 효과 제거에, 그치? 자, 결과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다음 5번에. 자, P가 A 위에 한 점이라면 A는 P에 대응하는 실색의 점이 시점 변을 통해 서로 아니라고. 내가 점과 선의 관계가 아니고, 그치? 실색의 격자판과의 어떤 대응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선 얘기 나오는 거는 한 거예요. 알겠지? 예. 이건 기본적으로 이 지금 이제 자, 카메라의 어떤 보정이라든지 시점 변환의 어떤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선 같은 거 나왔을 때, 그치? 막 헷갈리는 거야. 선의 개념은 필요하지 않았었다고, 지문에 따르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21년, 22년 각각 이제 이 학년도 수능 기술 지문 한번 읽어봤는데 난이도가 지문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 편인데 난이도가 꽤 있었다라고 봐. 특히 뭐 이렇게 이미지화를 좀 해야 됐다. 이런 어떤 이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자, 밑에 있는 4번 문제는 1번 선택지 정답할게요. 자, 뒤에 이제 세 번째 지문인데 요게 그 예비 시행 문항이에요. 그래서 예비시행, 자, 수능 예비시행 문항에 나왔던 기술 지문으로 여러분 이제 읽고 풀었으니까 선생님이 답을 좀 확인해 볼게.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7페이지 1번의 정답 2번. 왜 2번이냐? 단자전압이라는 것은 지금 뭐야? 충전지에 우리가 거는 그치? 전류, 전압으로 이 공칭 전압이라는 게 단자전압의 평균이란 말이지. 그래서 수 있다 동그라미 쳐봐.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선택지 어떤 논리적 어떤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 평균치를 지금 뒤에 비교급으로 대놓고, 그죠? 이 단자전압이란 친구가, 그지? 평균치보다 뭐야? 그래, 평균치보다 뭐 미달일 수도 있고, 평균치를 좀 초과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 말 그대로 평균이라는 것은, 그지? 크고 작은 값들이 어떤 말 그대로 중간값이니까. 그 수 있다라는 개연적 진술은 타당하다 이겁니다. 이해되지? 그 다음에 2번에, 자, 2번 선택지인데,
충전 허용 전류라는 개념 자체가 언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평가원에 또 이제 이 오답 구성 원리 중에 또 하나가 지문에 없는 내용들을, 없는 개념들을 선택지에 구성해 버린다. 이제 2번 충전 허용 전류라는 개념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지? 정답 2번이었다. 그 다음에 3번에 너희들 부원 2 내용, 자, 보기 안에 부원 2의 멘트 한번 봐봐. 사실상 이거는 뭐지? 읽은 후에 학생들의 반응 물어보는 건데, 그치? 응. 자, 전류 적산 방식 밑줄. 이게 뭐냐면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그치? 일정한 지금 뭐야? 그래, 전류, 그치? 세기를 측정해서, 일정이 아니라 전류 세기 측정해서 모두 이제 곱한, 그치? 시간과 그 양을 곱한 값을 더한 시그마 씌운 값인데, 이게 지금 충전 전류가 변할 때 컵셋 치고 A 한번 잡아봐. 이거 지금 비교급이잖아,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충전 전류가 밑에 줄에 일정할 때 컵셋 한번 잡아. 이거 B로 잡아봐.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가 기호하시죠. A보다 B인 경우에, 그치? 자, 실제 충전량과, 그치? 추정한 양의 지금 갭이 더 크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A보다 지금 B인데, A가 지금 변할 때고, 그 다음에 B가 지금 일정할 때란 말이야. 만약 너희가 추론을 할 때, 계속해서 똑같은 값이 반복되는 거 하고, 그치? 계속해서 측정할 때마다 변하는 거 하고, 실제 값하고 갭이 클 친구들, 우리가 추론했을 때, 추측을 했을 때, 누가 더 갭이 더 크겠노라고 물어봐. 일정한 것보다는 변화가 있는 놈, 요 놈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안 그래?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문장이 뭐뭐 할 때, 보다 뭐뭐 할 때, 라고 길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우리 기호화 시켜가지고 A, B에 비교급으로 딱 놓고 읽으면, A와 B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갭이 클 것이다? 아, A를 그치 측정할 때 변화폭이 있으니까, 그치? 훨씬 더 실제 값하고는 좀 괴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9번 2가, 그치? 잘못된, 그치? 자, 의견을 냈다라고 볼 수 있다. 되나? 그 다음에 4번 문제인데, 가부터 마에 대한 이해, 이거 3, 4문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아베마도 아니고 3번 선택장 봐봐. 가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1.8V 해가지고, 그치? 지금 보니까, 공칭전압에 지금 도달을 했다고. 그죠? 자, 공칭전압 도달을 했는데, 도달했다고 만충전이 아니고, 도달 이후에 전압이 좀 줄어드는, 그치? 그 과정이, 그치? 우리가 만충전이다라는 내용이 3, 4문단에 진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점에서, 다가 아닌 지금 충전 전류도 끝이 나고, 단자 전압이 점차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이제 확 줄어드니까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라 부분이 바로 만충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3점짜리 문제 아닙니다. 사실상 3점짜리 문제 위는 3번이에요. 그래서 추론 문제라든지, 그지? 오히려 내용 확인하는 이제 비교급 문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들 좀 민감하게 좀 반응 좀 해줘야 돼. 알겠지? 사실상 이런 지금 이제 기술 지문에서 그림 지문, 그래프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이제 이미지화를 요구하지 않는 한 사실상의 내용 확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지? 이런 판단을 좀 잘해주시고, 이런 비교 나오게 되면은 제발 주어라. 그치? 그 다음 비교 대상이 어떤 관계에 놓여있고, 그치? 자, 해서 인덱스라도 좀 활용해서 좀 잘 볼 수 있게끔 좀 처리 한번 해보세요. 그냥 눈으로 쭉 읽고 가는 것보다는, 그치? 머릿속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잡아놓고 갔을 때, A와 B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더 크다고, B가 아닌데 전류가 변할 때, 그치? 측정했을 때 그 실제 양과 좀 갭이 더 클 것 같으니까 이거는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가 아니고, 이건 반드시 들려버렸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예비 시행 문항이었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앞에 있는 요 수능 2개 지문은 오늘 만약에 좀 오답이 많았다. 그럼 내가 읽을 때 사실 이런 부분 좀 이제 쌤이 좀 지적해준 부분하고 나는 좀 읽을 때 좀 놓친 부분 좀 많았다 하면 똑같은 지문 한 번 더 읽어봐도 됩니다. 평가원 지문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많이 풀고 많이 맞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문을 읽으면서 평가원 지문은 이렇게 지금 이제 문제를 구성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선택지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거거든. 알겠지?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쌤이 어제 나눠드렸던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풀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문학 풀이할 거고, 일요일은 독서 풀이할 거예요. 알겠지? 공통 과목은 여러분 따로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화작, 그다음에 업매 따로따로 책 드렸으니까 본인들 선택 과목 따로 공부하시면 되고, 앞에 그 이론 학습 부분이 있을 거야. 그것도 시간 되면 여러분 따로 풀어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선생님 어제 문자 보냈는데,
이감 내가 오늘 퇴근 전에 그 주문 놓고 퇴근할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퇴근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5시쯤? 그 전까지 이감 신청하고 싶으면 빨리 연락 주세요. 오늘 너 내 추가 안 받을 거야. 이제 한 분, 두 분 맨날 자꾸 늦게 추가해가지고 그 이제 전화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추가 한 번에 다 하래. 자기들도 따로따로 보내 귀찮거든. 나도 귀찮아 사실은. 한 번에 좀 알려주시고 5시 이전까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